금 ETF 하나 사면 금값 오르는 만큼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ETF가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전혀 모르고 계신 겁니다. 어떤 ETF는 런던 금고에 진짜 금괴를 쌓아두고 어떤 ETF는 선물 계약으로만 장난치고 있거든요. 은 ETF는 또 어떻고요? 금보다 훨씬 미친 듯이 널뛰는데 왜 그런지 아시나요? 오늘 영상 하나로 금과 은 ETF의 구조부터 2026년 월가의 충격적인 목표가까지 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계좌에 딱 맞는 상품을 스스로 고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ETF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펀드인데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엔 펀드 하나 가입하려면 증권사 찾아가서 서류 쓰고 며칠 기다려야 했죠. 근데 ETF는 삼성전자 주식 사듯이 클릭 몇 번이면 끝입니다. 그럼 금 ETF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여러분이 금 ETF 한 주를 사는 순간 운용사가 실제로 런던이나 뉴욕에 있는 금고로 달려가서 금괴를 삽니다. 진짜로요. 그걸 쇠창살 달린 금고에 쌓아두는 겁니다. 여러분은 금괴를 직접 만질 수는 없지만 금값이 오르면 그만큼 수익이 나고 떨어지면 손실이 나는 구조죠. 2004년에 세계 최초로 GLD라는 금 ETF가 나왔는데 이게 혁명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자들이나 금 살 수 있었거든요. 금고 빌리고 운반하고 순도 검사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한 방에 날아간 겁니다. 지금은 10만 원만 있어도 금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게 바로 ETF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금 ETF라고 다 같은 금 ETF가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실물 금 ETF. 이게 가장 단순하죠. 운용사가 진짜 금괴를 사서 금고에 보관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금 투자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금 선물 ETF. 이건 실물이 아니라 금 선물 계약에 투자하는 겁니다. 문제는 선물 계약엔 만기가 있다는 거예요. 만기되면 새 계약으로 갈아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롤오버 비용이라는 게 빠져나갑니다. 장기로 들고 가면 은근히 손해보는 구조죠. 세 번째, 금광 ETF. 이건 금을 캐는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금값이 오르면 금광 회사 주가도 오르겠죠. 근데 변동성이 장난 아닙니다. 금값은 2% 올랐는데 금광주는 10% 폭락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거든요. 초보 투자자라면 복잡한 금광주보다는 실물이나 선물 ETF부터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미국 시장 얘기부터 해볼까요? 금 ETF 대장주는 단연 GLD입니다. 유동성이 어마어마해서 사고 팔 때 가격 차이가 거의 없죠. 근데 보수가 연 0.4%라 좀 비쌉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IAU를 눈여겨보세요. 보수가 0.25%로 GLD보다 쌉니다. 또 GLDM이라는 상품도 있는데 보수가 0.1%밖에 안 됩니다. 소액 투자자한테 딱이죠. 그럼 국내 투자자는 어떻게 하느냐? 해외 계좌 없어도 됩니다. ACKRX 금현물 ETF 같은 상품이 있거든요. 원화로 편하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KODEX나 TIGR에서 나온 골드 선물 상품도 인기 많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보수 0.1%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0년 들고 가면 수익률이 몇 %씩 벌어집니다. 장기 투자할 거면 보수 낮은 상품 고르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은 ETF 대장은 SLV입니다. 2006년에 상장됐는데 그때 은 시장이 발칵 뒤집혔어요. 갑자기 거대한 매수 세력이 나타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SLV도 실물 기반 ETF입니다. JP모건 금고에 진짜 은괴를 쌓아두는 방식이죠. 근데 보수가 연 0.5%입니다. 금 ETF보다 비싸요. 왜 그럴까요? 은이 금보다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같은 가치를 보관하려면 은이 금보다 훨씬 많은 공간을 차지하거든요. 운송비도 더 들고 금고 임대료도 더 나갑니다. 그래서 보수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미친 듯이 큽니다. 금이 하루에 1% 움직일 때 은은 3에서 5% 왔다 갔다 하죠. 단기 트레이더들한테는 꿀단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루 만에 10% 먹을 수도 있고 반대로 10% 날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금과 은은 둘 다 귀금속이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금은 수요의 95% 이상이 투자나 장신구용이에요. 공장에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경기가 좋든 나쁘든 금값은 자기 길을 갑니다. 반면 은은 수요의 60%가 산업용입니다. 스마트폰,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은은 지구상에서 전기를 가장 잘 통하게 하는 물질이거든요. 문제는 재활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금은 녹여서 다시 쓸 수 있는데 은은 제품 속에 미량만 박혀 있어서 회수가 불가능해요. 쓰고 나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은 시장 규모는 금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작은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폭등하죠. 금이 2% 빠질 때 은은 15% 폭락하고 금이 오를 때 은은 몇 배로 뛰는 레버리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은의 본질입니다. 금은 누구한테 맞을까요? 일단 밤에 편하게 자고 싶은 사람. 계좌 열어봤는데 마이너스 20% 찍혀 있으면 심장 떨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금은 수면제 같은 존재입니다. 변동성이 주식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10년, 20년 장기 투자자. 금은 단기로 큰 돈 벌기 힘들지만 길게 보면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인플레이션 방어 용어도 최고죠. 돈 가치가 떨어질 때 금값은 올라가니까요. 또 주식시장 폭락에 대비하고 싶은 사람. 2008년 금융위기 때 주가는 반토막 났는데 금은 오히려 올랐거든요. 보험 역할을 톡톡히 한 겁니다. 달러 약세에 베팅하고 싶을 때도 금이 답입니다. 달러 떨어지면 금값 오르는 게 공식이니까요. 다만 명심하세요. 금은 이자도 안 주고 배당도 없습니다. 운용보수 내야 하고 팔 때 양도세 22%도 내야 해요. 그래도 자산 지키는 용도로는 금만 한 게 없습니다. 은은 롤러코스터 타는 걸 즐기는 사람한테 맞습니다.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투자자 말이죠. 하루에 5% 왔다 갔다 하는 거 감당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경기 사이클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은은 산업용 금속이라 경기 회복기에 수요가 폭발하거든요. 경기가 바닥 찍고 올라오는 시점을 잡아낼 수 있다면 은으로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또 친환경, 첨단 산업 성장을 믿는 사람, 태양광 패널,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 이런데 은이 필수로 들어가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비중입니다. 은은 전체 자산의 3에서 10%만 담으세요. 양념처럼 쓰는 거예요. 30% 넣었다가는 계좌 반토막 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금은비를 체크하세요. 금값을 은값으로 나눈 비율인데 역사적으로 80 넘어가면 은이 저평가된 겁니다. 그때 분할 매수로 조금씩 담는 전략이 먹힙니다. JP모건이 2026년 금 목표가를 6,3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지금보다 25% 이상 더 오른다는 얘기죠. 근거가 뭘까요? 첫 번째, 중앙은행의 미친 매집입니다. 중국, 폴란드, 인도 각국 중앙은행이 탈달러 흐름 속에서 금을 쌓아 올리고 있어요. 2024년 한 해만 1,000톤 넘게 샀거든요. 두 번째, 중국 보험사의 진입입니다. 2025년부터 중국 정부가 대형 보험사한테 금 투자를 허용했어요. 수조 원대 자금이 금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금리 인하 사이클. 연준이 금리 내리면 금값은 오르는 게 공식이거든요. 돈 빌리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금 같은 무이자 자산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네 번째, 지정학 리스크.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같은 폭발적 급등은 어렵고 연간 20에서 25% 수준의 완만한 상승이 예상됩니다. 은 전망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JP모건은 81달러, 보파는 309달러를 제시했어요. 격차가 거의 4배입니다.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긍정적인 요인부터 볼까요? 은은 5년 연속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캔에는 양보다 쓰는 양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인도의 수입 수요도 기록적입니다. 인도 사람들 은 좋아하거든요. 장신구용으로 엄청 사들이고 있어요. 근데 부정적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은값이 너무 올라서 태양광 업체들이 은 사용량을 줄이고 있어요. 구리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요. 그리고 정치적 변수. 미국이 은 수입에 관세 부과하면 시장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뭘 할지 모르니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은은 한 번에 몰빵하면 안 됩니다. 가격 조정 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정답입니다. 정리해볼까요? 금은 포트폴리오의 방패입니다. 515% 비중으로 담아두세요. 주식이 폭락할 때 계좌 전체가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이죠. 반면 은은 부스터입니다. 310% 정도만 담으세요. 경기 회복기에 수익률을 확 끌어올리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금은 마라톤 러너고 음은 스프린터입니다. 금은 느리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요. 은은 폭발적이지만 금방 지칩니다. 여러분이 안정적인 숙면을 원하는지 아니면 짜릿한 수익을 원하는지에 따라 비중을 조절하면 됩니다. 30대 직장인이라면 은 비중을 좀 높여도 되고요. 은퇴 앞둔 50대라면 금 위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투자 성향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남이 은으로 떼돈 벌었다고 따라 들어갔다가 폭락장에서 패닉세라면 끝이거든요. 데이터 보고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오늘 금과 애웬 ETF의 모든 걸 완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상품 하나를 봐도 이건 실물이네, 저건 선물이라 비용 빠지겠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진짜 투자 실력이거든요. 남이 추천하는 거 무작정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돈 내가 지키는 겁니다. 시장은 늘 변합니다. 하지만 원리를 아는 사람은 어떤 장에서든 살아남아요. 다른 궁금한 ETF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데이터로 증명하고 팩트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제대로 지키시길 바랍니다.